계속해서 패널 토론을 위해서 다음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그 토론회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학생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아마 이 대학생들의 생각들이 많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발제도 있었고 또 패널 토론을 통해서 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종합 토론 자리가 있으니까요. 좀 더 아마 궁금한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판 관계자분 그리고 교육부와 문체부에서도 이제 과장님이 나와 주셨고요. 그 현장에 계신 또 이렇게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종합 토론 또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또 다양한 의견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그 토론회에서 아마 자료집을 간간히 이제 읽어 보신 분들은 아마 파악을 하셨을 텐데 좀 이렇게 그 공통적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이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마 비슷한 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또 제안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패널 토론 듣고 난 뒤에 또 좀 요약을 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패널 토론 참가해 주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유빈 그 한대신문 기자 참석해 주신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손승현 고려대 융합경영전공 학생입니다. 예, 정효은 경북대 생물응용학과 학생입니다. 예, 그리고 고성익 한국학술출판협회 정책이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연석 교육부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기태 세명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7분의 우선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약 한 5분 내외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 청중 질문도 오늘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발언 시간 5분 내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권유빈 한대신문 기자님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하게 된 한양대학교 권유빈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한양대학교 학보사 한대신문 내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 대학생들의 PDF 형태 불법 복제물 사용 문제를 다루는 무분별한 PDF 불법 거래, 저작권 의식은 어디에? 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대학가의 불법 복제물 사용 실태에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느낀 건 같은 수업을 듣던 동기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의 교재 안내가 끝나자 동기는 저에게 우리 교재 하나만 사서 PDF 파일로 받자라고 말하며 다른 동기 2명도 함께 하기로 했으니 책값의 4분의 1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직접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하는 강의였기에 따로 서적을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동기의 제안에 잠시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재를 PDF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잠시 고민을 한 저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불법 행위를 제안하는 동기의 모습을 통해 대학생들의 불법 복제물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내에서 강의 교재의 PDF 파일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불법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대학생들의 불법 복제물 사용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기사를 작성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교재 PDF 파일이 불법 거래되는 배경엔 학습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엔 태블릿 PC 이용량이 증가하며 수업 중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학습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수업 자료 역시 태블릿 PC로 파일로 내려받아 필기하려고 교재의 PDF 파일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교재를 불법 복제한 후 재본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더라면 최근에는 이처럼 PDF 파일 형태로의 이용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취재 중 PDF 형태의 불법 복제물 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익명성 보장을 약속한 후 PDF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깊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들의 PDF 형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 등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PDF 형태의 복제물을 공유하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은 에브리타임에 교재 PDF 거래 글이 많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재 PDF를 공유하는 경우가 흔해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불법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PDF 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유에는 크게 소지 및 필기의 편리성과 저렴한 가격이 있습니다. 인터뷰한 대학생들은 여러 교재를 모아 한 기기에서 편하게 필기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해 실물 교재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DF 복제물을 이용한다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교재의 PDF 파일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가격이나 편리성을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어나간다는 점입니다. 대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 부재가 무분별한 PDF 불법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복제물 획득이 매우 쉽다는 점도 무분별한 PDF 불법 사용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년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대학교재 전자스캔본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 대학생들의 61.6%가 전자스캔본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용 경로에는 지인 공유, 직접 스캔, 전자책, 커뮤니티 등의 방식이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저와 인터뷰를 진행한 학생들은 지인을 통해 교재 PDF 파일을 공유받거나 지인 공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한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은 접근성이 좋은 에브리타임 커뮤니티를 통해 PDF 교재를 구하곤 합니다. 에브리타임 상에는 강의 교환 PDF 판매합니다. 교재 파일 구합니다와 같은 글이 매우 흔하고 직접적으로 PDF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초성 등을 활용한 글이 매우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비단 대학 강의 교재에 대한 PDF뿐만 아니라 자격증 교재에 대한 PDF 파일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역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취재를 위해서 한국대학출판협회 측과 인터뷰하며 PDF 형태의 불법 복제물 이용량 증가로 출판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것도 함께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저작자와 출판사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권리 침해는 결국 출판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매출 감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해주신 관계자분께서는 교재의 PDF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면 출판사와 저작자는 교재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 및 출판 행위가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용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출판 시장을 떠받치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유통 체계가 무너져 학문과 교육, 문화의 발전도 지체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피해 상황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복제물이 공유되며 출판업계의 피해가 커진다면 다양한 양질의 서적 제작은 줄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불법 복제물 이용으로 잠시 수혜를 본 학생 소비자에게도 결국 불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사를 준비하며 불법 복제물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불법 복제물 획득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지는 상황 속에서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대응이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디지털 불법 복제물 사용이 출판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은 소비자인 학생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복제물 제작자와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동시에 불법 복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처벌과 예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 인식 제고만으로는 이미 만연해진 PDF 불법 복제물 사용을 막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해준 대학생은 교재의 PDF 파일을 거래하는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태블릿 PC를 주로 이용하는 학습 환경을 고려한다면 PDF 형태의 교재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학교 측이나 출판업계 측에서 전자책 교재를 합법적으로 제공해 주거나 전자책 형태의 교재 출간이 더욱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인 이용 경로 확장도 함께 이루어질 때 불법 복제 근절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불법 행위와 저작권 존중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가에 만연한 PDF 불법 복제물 사용 문제가 해결되어 책 한 권의 제작부터 출판까지의 과정에 담긴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대학생 세 분 얘기를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고려대학교 손승현 학생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K 저작권 지킴이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 손승현입니다. 저는 활동을 하면서 일단 느낀 점과 그 사실을 토대로 한번 간단하게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가생활 관련한 디지털 불법 복제와 또 학습 관련한 디지털 불법 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활동을 해보면서 좀 대중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그런 개선의 필요성이 정말 시급했고 또 그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을 통해 느낀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웹툰 불법 복제 및 시청에 관한 문제, 두 번째로 서적이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거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웹툰 불법 복제 및 시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독자층도 넓어지고 있고 또 단순 만화를 넘어서 문화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법 웹툰 유통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지난 8월 국제 저작권 보호 공모전 시상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인 유토끼, 만화토끼, 밤토끼 이 사이트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만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품을 이제 이해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대중들 사이에서 그 사이트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다는 뉴스도 저는 많이 보았는데 그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해도 지금 도메인을 바꾸는 형식으로 다시 사이트는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이나 출퇴근길에 웹툰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다음화를 무료로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유료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것이 당연히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인식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개선뿐만이 아니라 웹툰을 복제하지 못하는 기술을 개선시키고 또 복제된 장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위치 기반 단속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강력한 처벌까지 시행된다면 이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외 제주대학교 최낙진 교수님의 연구를 토대로 제가 실질적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토론에서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적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판매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작권 지킴이 활동으로 매달 불법 복제물 판매 게시글을 신고했는데요. PDF 형태의 불법 복제물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익명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 PDF 판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금 수많은 불법 복제물 판매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60개 정도의 불법 판매 글을 신고해서 그 글들이 경고 조치가 되고 또 시정 조치가 됐는데 근데 다음 달 모니터링을 다시 해보면 그 글들이 똑같은 게시자이고 또 똑같은 게시글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로 끝내는 것만은 문제 해결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사이트 자체의 불법 판매액을 모니터링과 처벌 규정이 필요해 보였고, 또 불법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함께 처벌을 하는 등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뿐만 아니라 그 PDF로 변환해주는 인쇄소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규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때 신고자 포상 제도가 만약 실시된다면 활발히 감시도 이루어지고 불법 복제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습 문화가 지금 종이책보다는 태블릿을 이용하는 그런 문화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종이책과 함께 또 전자책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안도 한번 불법 복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이 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지만 대중의 창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신념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문제점과 해결책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더 나은 디지털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대학생 패널 이제 마지막 그 정혜원 학생까지 듣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정혜원 학생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한 경북대학교 학생 정효은이라고 합니다. 저의 발표 중심 내용들은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서 활동한 모니터링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캡처한 이미지를 보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서 66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크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모니터링 활동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3개월 동안 매주 100권의 모니터링 대상 도서 목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요. 세부 방식은 이미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1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영정보 시스템 개론이라는 도서를 검색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나 고민을 해보다가 학생들은 도서명 대신에 강의명이나 아니면 약어를 사용해서 판매글을 작성한다는 것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 2를 보시면 경영정보라고 이렇게 약어로 검색을 하면은 아까는 나오지 않던 검색 결과들이 여러 개 나오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PDF 불법 복제 파일을 공유하는 거래글이 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록할 때 그 불법 복제 거래물 게시물을 캡처를 하여서 따로 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그림 3의 이미지인데요. 그림 4를 넘겨서 보시면 모니터링 보고서 중에서 이렇게 게시물 정보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불법 복제가 된 게시물이 있다면 그것을 따로 작성을 하고,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아예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검색 결과가 없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게시물의 정보를 남긴 후에 신고가 되는 사례들은 또 따로 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신고 사례들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6을 보시면 이건 대학 교재에서의 신고 사례인데요. 대학 물리학을 지금 불법 복제 거래물로 게시한 글입니다. 여기서는 게시물을 올린 판매자에게 구매자가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쪽지를 보내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림 7을 보시면 신고 사례 두 번째인데요. 이 경우에는 댓글에 불법 복제임을 인지하는 이용자들의 경고성 반응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사례 3 그림 8을 보시면 대학 교재 외의 신고 사례인데요. 대학 교재가 아닌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문제집의 불법 복제물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저의 개인적인 문제의식을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불법 거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 복제물을 구매하고 싶은 대학생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였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에브리타임의 게시물을 살펴보면서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대학 교재의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PDF를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공 과목보다 교양 과목에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태블릿을 이용한 공부 방식이 굉장히 보편화됨에 따라서 교재를 직접 무겁게 들고 다니기보다는 가벼운 형태인 파일을 선호를 하게 되었고 직접 교재에 필기한 것보다 태블릿에 필기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식으로는 불법 복제물의 판매만 불법인 상황에서 불법 복제물의 공유를 근절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인데요. 제가 모니터링 활동을 할 당시에 판매하는 게시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판매글만 모니터링을 하였는데 사실은 판매글보다는 구매하겠다는 글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교재에 PDF 파일을 공유받고 싶거나 사고 싶다는 등의 게시물이 훨씬 많았는데요. 이 문제의식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학교 커뮤니티 내의 불법 복제물 거래 문제가 이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수요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거래가 불법임을 좀 인식시킬 수 있다면 거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PDF의 불법 복제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불법 복제물 공유 또한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개선 사항을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육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에브리타임 같은 대학 커뮤니티 내에서의 불법 복제물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불법 복제물 거래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도서 대여 서비스나 학교 차원에서 PDF 공동구매 시스템 등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내 문제 환기가 필요합니다. 에브리타임 같은 경우에서는 광고 배너 같은 것이 작게 뜨는데요. 그런 배너를 활용해서 불법 복제물 거래의 문제를 환기하기 위한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용자들끼리 서로를 신고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용자 신고 제도는 모니터링단을 정기적으로 모집해서 커뮤니티 내부의 자발적 감시 활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번개장터에서는 최근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사기 거래 발생 건수가 90% 이상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 커뮤니티 내에서도 불법 복제물 거래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AI 기술적 빅데이터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석한 대학생 얘기는 다 들어봤는데요. 오늘 참석한 이 발표를 한 학생들은 그래도 이 전국 46개 대학에서 이제 에브리타임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나 그리고 외대, 충남대에서는 뭐 번개장터라든지 중고나라 같은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두 분은 저작권 보호원에서 이제 K 저작권 지킴이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이 학생들이 불법 복제 이 거래가 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많이 느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불법 복제를 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지금 오늘 참석한 학생들처럼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까를 보면 뭐 물론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불법 복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이라든지 홍보 활동을 대학생들 스스로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좀 하는 것도 필요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인식 개선을 할 것인가도 저희가 또 앞으로 말을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그 정현우 학생이 말씀해주신 실제로 이제 에브리타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태를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좀 실질적인 대안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플로어 이제 청중 그 질의하실 때 좀 더 궁금한 내용들을 좀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학술출판협회 정책이사를 맡고 계시는 그 상사 대표를 맡고 계시는 고성익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학술출판협회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도서출판 사명사 대표 고성익입니다.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밀방일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이죠.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덜 좋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복제는 현대사회에서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불법 복제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법적 윤리적 문제로 확대되며 창작자와 관련 산업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제주대학교 최낙진 교수님, 숭실대학교 최혜진 학생, 충남대학교 이혜준 학생의 귀중한 발제문을 바탕으로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의 현황과 그 심각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새 발제문은 디지털 불법 복제가 창작자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창의적 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불법 복제의 주요 원인을 경제적 부담, 저작권 인식 부족, 그리고 단속과 처벌의 미흡으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편의 발제문 모두 디지털 불법 복제가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저작권 침해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혜준 학생은 특히 대학생 사회에서 불법 복제가 점점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대학생들이 고가의 전공 서적이나 소프트웨어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법 복제를 통해 이러한 자료를 얻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생활에서 학습 자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최낙진 교수님 역시 학술출판 업계와 관련 산업의 손실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며 불법 복제로 인해 창작 의욕이 저하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최낙진 교수님은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콘텐츠 산업의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하며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통해서 현 상황을 심각성 있게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최낙진 교수님은 불법 복제물 수량이 전년 대비 약 138%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셨는데 이혜준 학생은 모니터링단의 지속적인 교육과 감시 활동으로 불법 복제 사용 사례가 줄어들었으며 대학생들이 불법 복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과가 상반되고 2024년도 출판권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디지털 불법 복제는 전파력이 전년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출판 생태계를 잠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두 분의 발제자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같으나 결과는 다른지 답변을 잠시 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토론자가 현장에서 느낀 합리적인 이유로는 폐쇄적 커뮤니티에서 불법 디지털 복제물의 거래가 줄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식 개선의 효과가 아니라
코비드 이후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같은 클래스에서 디지털 불법 복제물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출판권자의 피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아주 큰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디지털 불법 복제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저작권 인식의 결여를 꼽았습니다. 이혜준 학생은 대학생들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이 불법 복제 문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공 서적, 강의 자료, 그리고 고가의 소프트웨어 사용이 요구되지만 이들 자료를 모두 정품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복제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사교육 자료 불법 공유와 같은 경험이 대학에서도 이어지며 불법 복제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학생들의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게 하며 불법 복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최낙진 교수님은 콘텐츠 가격 문제와 더불어 불법 복제에 대한 사회적 관용 문화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파일 공유 서비스와 스트리밍 플랫폼의 발달이 불법 복제 유통을 더욱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불법 콘텐츠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역시 불법 복제를 부추기는 요인이며 사회 전반에서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것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자들은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과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안의 접근 방식에는 두 분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혜준 학생은 대학생 개개인이 불법 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생 자료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관점을 가져야 하며 불법 복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결과적으로 학문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고등학생 시기부터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혜준 학생의 주장은 대학 입학 이후에는 학습 자료의 가치와 윤리적 소비를 인식하게 하며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도 하였습니다. 한편 최낙진 교수님은 법적 처벌과 제재가 불법 복제를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학술 출판 업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출판 업계가 협력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과 법적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법 복제가 일상화되는 상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공인식 개선 캠페인과 합리적인 가격의 정품 콘텐츠 구독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이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산업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발제문에서 공통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 소비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해준 학생 주장처럼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복제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적 교육과 자정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법 복제 문제를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최낙진 교수님의 주장처럼 정부와 산업의 적극적인 법적 제재와 정책적 지원이 불법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마련에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도 있게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합리적 대안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합리적 가격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분담을 줄이기 위해 전공서적을 학생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판권자인 출판사는 종이 가격이 해마다 서너 차례 인상되는 원가를 정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공 학술 서적을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하는 전자책을 종이책과 병행 출판하여 전자책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하고 종이책은 원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보다 현실화된 조금 지금보다 더 비싼 정가를 책정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행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확고한 저작권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종이책이 한 권이라도 출판되는 것은 디지털 불법 복제가 100%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전자책으로만 출판을 하였는데 판매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담당 교수님께 종이책 유통을 강력히 원했다고 합니다. 편리성 때문에 전자책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왜 굳이 종이책 출간을 요청했을까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학생들이 저작권 개념을 이해하고 디지털 불법 복제의 부작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제재와 기술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어 불법 복제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법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불법 복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혹은 출판계의 민간단체에서 불법 복제 사용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법적인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이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한국학술출판협회에서 2024년도 정부 교부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 중에 그 인식 개선 사업이지만 그 항목 중에 하나가 그 로펌을 선정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스톱 신고와 고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소를 실질적으로 체증을 거쳐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는 건이 2건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경과는 한 학생이 합의를 요청했고 그 해당 출판사에서는 학생들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널리 확산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디지털 불법 복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좀 강하게 인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과 다르게
우리 학술출판협회는 지금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무법인과 MOU를 체결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그 결과를 홍보를 하고 또 우리는 인식 개선 사업도 같이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 정책토론회는 교수자와 학생의 다양한 관점을 바탕으로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선택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법적 제재가 함께 요구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오늘 논의된 바 같이 디지털 불법 복제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부담과 저작권 인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과 인식 개선, 법적 제재 강화, 그리고 합법적인 대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이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 창작자의 권리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책임감 있는 콘텐츠 소비 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협력할 때 우리는 디지털 불법 복제의 유혹을 넘어 더 나은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늘의 이 소중한 논의가 우리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좀 더 짧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오버하셨는데요. 그 나머지 분들은 꼭 5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성희 이사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오늘 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이야기가 계속 그 발제부터 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합 토론 때도 좀 더 이제 논의를 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앞서 그 조정원 의원님께서 그 정부에서 이제 교재비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는 좀 그 책값이라든지 경제적 부담과 관련해서 조금 더 진전된 그 안이 그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출판계에서 이제 전자책과 종이책을 병행 출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출판인 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시간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문체부 과장님께서 이제 그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최현석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최현석입니다. 그 앞서 많은 참석자들이 그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 말씀 주셨다시피 디지털 불법 복제의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많이 논의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역시도 디지털 불법 복제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과 무엇보다 학생 보호의 관점에서 이제 뭐 대학교에 그 만들어 주셨던 그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불법 복제 관련 저작권 교육 영상 등을 보급해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고요. 앞서 계속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이런 불법 복제들이 이제 그 창작자들의 그 정상적인 그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고, 특히 이런 학술 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 생태계 이제 측면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학술 도서와 학술 자료가 대학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우수한 연구자가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술 활동을 지원해서 연구 경험을 축적하고 학술 활동을 성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내용의 학술서나 전문적인 내용을 비전공자인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 쓴 교양서 출판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대한민국 학술원을 통해서 매년 이제 기초 학문 분야의 우수 학술 도서를 선정해서 대량 구매한 다음
국내 대학 도서관에 보급함으로써 이제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 DB나 학술 저널 같은 그런 이제 그 학술 자료에 대해서도 대학의 라이선스 구독을 지원하고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합법적으로 그 학술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 오픈 액세스 전환 계약 등을 통해서 학술 논문 출판 비용도 지원하고 또한 대학 도서관 진흥 계획과 그에 따른 대학 도서관 평가 추진을 통해서 전문적인 학술 자료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 복제 해결 방안으로 많은 분들이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깊이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공공대서관의 전자책 대출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해서 학생들이 정품 자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게 정말 의미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해외 많은 대학들도 수업에 필요한 전자도서나 학술 저널을 학기 단위로 대여하고 있구나, 아니면 대학 도서관에 비치함으로써 학생들의 정품 이용을 유도하고 있고, 아예 자선단체 등을 통해서 오픈소스 텍스트북 등을 채택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활동 역시 활발하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 반년 전까지 영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학기 단위로 그 모든 과목들을 다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제가 한번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다 제 등록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정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지적해 주셨다시피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 디지털 불법 복제가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그 인식도 지금 보였는데요. 분명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다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불법 복제가 창작자의 의지를 꺾고 연구와 학술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건전한 학술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교육의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헌법은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나 학사 이런 것들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다시피,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대학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대학마다 다른 특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저작권 인식과 보호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손쉽게 합법적인 학습 교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이 되지고요. 교육부를 필요한 정부도 대학과 긴밀하게 소통해서 대학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제에서도 그렇고요. 전자책 이제 구독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대안으로 많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최현석 과장님께서도 공공 도서관에서 전자책 대출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좀 실효성 있게 조금 그 방안인지는 좀 따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널 좀 다 듣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추가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 독서진흥과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문체부 출판인쇄 독서진흥과장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문체부에서는 출판물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과에서 우리 출판을 포함한 모든 장르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정책과 그 시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출판과에서는 이제 출판 분야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저희 저작권 보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관련 업계와 저희 저작권 보호과 그리고 보호원
이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의체는 올해 2월 첫 회의 개최해서 올해까지 6회 개최를 했고요. 이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역할 분담하고 아젠다를 가지고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출판물 불법 집중요청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저작권 보호원에서 주로 이제 공개된 그런 사이트나 SNS나 커뮤니티들을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고요.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대학출판회의에서 대학출판협회에서 그 사각지대, 이 저작권 보호원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웹툰, 웹소설 같은 부분까지 포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발제자분들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부분들을 불법으로 보는 것, 그리고 본인의 교재들을 보는 것,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 쌓여온 것이 대학교 때 연장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현상에서도 저희 이런 모니터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인식 개선과 이제 협업, 홍보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작권 보호원에서 주로 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하고 출판 저작권 보호 아이디어 공모하는 데 이제 내용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대학출판협회, 대학출판협회, 출판진흥원, 기술출판협회와 같이 그 각 기관들이 각각의 대상에 따른 맞춤 홍보 혹은 어떤 방식을 좀 달리한 홍보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최낙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정책 제안들 중심으로 저희 저작권 보호과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좀 검토를 공유를 해드리면요.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저작권법에서 사실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기타 저작 재산권 침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 지금 현재 법 체계에서 최고 상한의 처벌 자체가 약한 것은 아닌데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법관의 형량이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데요. 거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 초범인 경우, 어떤 강한 어떤 아기가 없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대법원 측하고 양형기준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영리적이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범죄의 경우에는 법정 형량의 최고형이 구형이 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 양형기준 상향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주셨던 의식 개선 교육 캠페인 강화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아까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거에서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3년은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을 주로 저희가 추진을 했다면 24년에는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관련한 예산, 캠페인 예산을 이제 작년 대비 올해 5배 이제 증액을 시켜서 주로 좀 홍보를 많이 했고요. 주요 지상파, 유튜브, 웹툰 웹사이트, 이제 언론사 500만 곳까지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됐던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가이드라인도 배포를 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제 82만 명 정도에서 올해 100만 명으로 한 약 20만 명 정도 교육 인원으로 늘렸습니다. 불법 복제 신고기 지원 체계 강화 관련해서도 좀 그 개선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작권 보호 컨설팅, 보호 법률 컨설팅을 보호원 통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제 23년도 실적을 보니까 전체 저희 출판계에서 이거 이용하시는 한 24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료 법률 상담 자문, 기간 제한, 시기 제한, 횟수 제한 없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원스톱과 관련해서 주셨던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심의, 그 접수, 심의, 통계 작성 이런 부분이 각각의 시스템이 2022년에 개발이 됐는데 요청을 하셨던 원스톱의 경우에는 저희가 25년에 3단계 무도화를 통해서 다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대학생분 5분의 그 발제를 저희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단속 강화, 처벌 강화, 기술적 보호 조치 강화, 그건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서 이제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이제 많이들 말해 주셨던 게, 아까도 보니까 발제자 여기 나와 계신 3분 대학생분이 2분이 태블릿을 보면서 하시더라고요. 대학생분들이 태블릿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일상화가 돼 있으면 결국에는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가 됐든 PDF 서비스가 됐든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필요한 거고, 그것이 불법 복제나 이제 여러 가지 유통상의 이슈가 만약에 걱정이 된다면 그것을 장애물을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그것이 우려돼서 그걸 하지 않는 그런 단계는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계에서도 중지를 모으셔서 이것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어떤 예를 기술적 보호 조치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도 그 귀를 열고 전달하시는 분들 저희 관련 부서와 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이미 유통사 중심의 시범 서비스, 그리고 이제 출판사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출판사들이 이런 서비스에 많이 참여하셔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책을 사용하는지도 조금 알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방안을 만들어내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토론 듣겠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이 가이드라인이 올해 4월달에 제작이 됐고 전국대학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 집필을 하신 선생님도 하십니다. 새벽에 우리 김기태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명대학교 김기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정말 시간이 안 됐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문체부와 저작권부와 함께 손을 잡고 만든 일종의 가이드북인데요. 원래 제 초안 원고는 원고 200자 원고지 300매가 넘는 많은 분량이 있는 그것을 계속 압축을 시켰어요.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리고 대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미지화했고 또 Q&A 형식으로 조절을 했고, 그래서 상당히 알아듣기 쉽도록 엑기스만 모아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줄였거든요. 그리고 보급한 지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역시나 했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로 나타났는데, 아까 복도에서 제가 대학생들 여러 사람을 보고 이거 본 적 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만드느라고 고생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까 교육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또한 많은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학생들한테는 도달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마침 오늘 최낙진 교수님 팀이 발표한 내용, 기시각이 있었어요. 저는 2012년에 이제 부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작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전국 8개 대학 수천 명, 한 5천 명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지만 유효성 있는 설문지 답변은 1,479명 정도의 설문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대체로 저작권 보호 자체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좀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신이 저작권 침해 등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정도가 좀 지나치다. 이런 이제 답변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저작권에 관한 기본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줬고, 따라서 전공이라든가 교양 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아마 올해 조사는 별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즉,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조사를 진행을 해도 마찬가지다. 이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그래서 저는 제 임상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0년 3월에 지금 있는 대학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해 1학기부터 교양 과목으로 표절과 저작권이라는 교과목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학기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공 과목 한 서너 과목 이렇게 이제 매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과목에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제 전공이든 교양이든 과목에서는 제가 저술한 책을 이제 교재로 진행을 하는데 거의 99% 책을 가져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책을 구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과목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학생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개강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교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구해올 생각이 없는 친구들은 그 다음 주에 있는 이제 그 교과목 변경 시간이 있어요. 수강 정정 기간. 이때 이 과목을 듣지 마라. 부탁을 해요. 대신 들어오려는 학생들은 꼭 교재를 구해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초창기에는 민원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출석 부를 때 아무개 했을 때 이렇게 교재를 들지 않으면 출석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제가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를 다 가져옵니다. 물론 새 책을 사갖고 오는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중고 거래를 해서 이제 지난 학기에 썼던 책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건 뭐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 새 책을 꼭 사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물 도서를 가져오지, 정품 도서를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오픈북으로 시행을 합니다. 오픈북으로. 자, 이렇게 이제 교재와의 친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그런 과정이 이제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모바일 폰과도 익숙하지만 제 수업 시간에는 교재와도 친숙한 그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작권보호원을 통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저는요, 우리 연구자들 어떻습니까? 교수자나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든 교내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든 이것을 수주하려면 반드시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요, 이수증, 수료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어때요? 그런 과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이지만 여기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렇다면 더군다나 학생들은 기말에 성적을 확인하려면요, 자기 성적을 확인할 때 꼭 뭐를 해야 되죠? 강의 평가를 해야 돼요. 자기 그 수강한 교과목 강의자, 교수자 평가를 해야만 이제 자기 성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그럼 수강 신청할 때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을 못 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다 보게 할 수는 없으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하는 정도로 서너 문제의 퀴즈를, 아주 상식적인 퀴즈를 통과하면 이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강 신청 자체가 또 학생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장학금을 신청할 때는 그렇다면 어떠냐. 장학금 신청하려면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도록 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파급력 있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저희가 백날 탁상 공론을 하고 백날 가이드북을 내도 학생들이 인지하지 않고 그들이 읽으려고 하지 않고 실천하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더불어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토론문에 제목을 법보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고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김성훈 과장님께서 최고 형량까지 말씀하셨지만 사실 법은요, 아무리 뛰어난 법률도 제도도 기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항상 뒷북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법 타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한 것이고, 왜 사람이 중요하냐? 나보다 먼저 창작한 사람들을 예우하는 것이 곧 미래의 창작자가 될 나를 예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면 아마 보호하지 말라고 해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인식,
그래서 창작자와 이용자, 저작물과 디지털 기술이 어우러지는, 그래서 상생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려고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군가로부터 빚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저작물도 내가 전적으로 나만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노력을 또한 내가 습득을 해서, AI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지혜를 습득을 해서 내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리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인식을 해서 오용이나 남용을 삼가야 한다. 지금 되지 않는 저작권 주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천하의 그 유명한 작가들, 예를 들면 뭐 정호승이라든가 안도현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시인들이 자기 저작권 침해당했다고 누구 고소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나 실제로 인터넷에 그들의 시는요, 수백 수천 편이 마구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여러 번 여쭤봤어요. 북콘서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도 그것이 내가 쓴 시임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건 내 시다. 이런 자부심. 그러니까 저작권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오늘의 주체는 학술 출판이기 때문에 발본색원 중요하죠. 정말로 잡아야 됩니다. 아까 최낙진 교수님이나 김성훈 과장님 말씀 중에 이제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요. 물론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요, 비친고죄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브리타임 같은 이런 시스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의식 있는 대학생들이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왜 저하냐면 신고 절차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주 간편하게 뭐 익명성을 보장해서 좀 해준다거나 간단하게 클릭 한 번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다면,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전문가가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신고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상습적이고 영리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발본색원해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선량합니다. 그들은 잘 모르거나 주변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부안해동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교재를 구입해 오고 있다. 현재 25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인식 개선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인 경우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 부분은 정말 그거는 뭐 용서가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김기태 선생님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아마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같은 경우는 올해 제작이 됐고 배포까지 됐는데 뭐 수강 신청 전에 좀 이렇게 법정으로 이렇게 좀 의무화하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뭐 대학 자율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정책의 기조가 잡혀 있긴 하나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아마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아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최연석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발제 패널 토론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이 청중에 계신 분들 아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청중 질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장주현 회장님부터 먼저 손을 들으셨고 두 번째로 선생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도 됩니까? 예, 앉아서 해주십시오. 네. 우선 여기에 패널분들하고 발제자분들 이렇게 모셨는데 사실은 패널분들이나 발제자분들 사실은 뭐 열심히 준비를 해 오셨지만 자기가 준비해온 곳으로 저작권 보호가 된다거나 불법 복제가 방지된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우리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귀에 들어오고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후직 무기일 때도 책이 귀할 때도 사봤어요. 왜 사봤느냐면 그게 범죄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출판을 오래 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저작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도 학생이 복사해서 강의실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교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학생이 나갈 정도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수와 학생이 니네들 복사하려면 해라. 어려워서? 어렵습니까?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선진국까지 온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외국의 선진 문화라고 할까요? 출판 문화라고 할까요? 그것을 도입해서 번역해서 번역도 어중간할 때 그걸 열심히 번역해서 교수도 공부하고 학생도 공부했어요. 그때는 더 진지했고요. 범죄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이 책자까지 발간했는데 그 발간한 책이 학생들이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저작권 보호원이 있대요. 나는 그런 것도 잘 문의해 본 적도 없는데 예산을 6배나 증액했다고 그래요. 아니 6배 증액하면 뭐 달라집니까? 지금 인식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앉아있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거 가장 이 저작권이라든지 불법 복제 근절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 고민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이런 정도의 푸시를 해가지고 근절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교수님처럼 진짜 교수다우려면요 학생들한테 저작권을 가리키고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쓰세요. 쓰지도 않는 데다가 통하지도 않는 데다가 예산만 잔뜩 투입을 하고요. 요새 자동차 사고 나면은 뭐 네 칸가 뭔가 뭐 순식간에 날라와요. 걔네들 때문에 교통도 정체됐던 게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고 난 문제가 있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밖에서 원격적으로 조정한다고 저작권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되려고 했으면 진작됐죠. 내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런 정도로 가지고 근데 이게 뭐라 하냐면 장준현 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1분만 할게요. 네, 아니요. 1분도 너무 좀 길고요. 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질문을 해주실 건지 아니면 의견을 좀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김기태 교수님 때문에 희망을 받습니다. 얼굴 한번 피었고요. 어쨌든 김기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좀 손을 많이 드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좀 말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대학 서점 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부산의 대동대학 서점의 김종범입니다. 제가 차 시간 때문에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원래 토론을 하면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는 시간 때문에. 저는 한 5년 전부터 사무국장을 맡아봤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총체적으로 관계자분들이 또 우리 정말 귀하신 대학생분들이 또 자리에 오신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법 복사에 관한 부분에 많은 서점들 고민하고 했었는데 또 서울에 와가지고 관계자분들하고 토론하고 했었는데 저는 과연 불법 복사를 근절하기 위한 저희들 방안은 뭐냐면은 아까 김기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역시도 개인적인 신념은 이 사회가 최선이 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법은 아니라 생각하지만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어떤 양심적으로 호소를 했을 때 공동체가 제대로 가야 되는 부분을 호소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저는 법을 적용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때의 법은 엄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복사물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도 있고 복사물을 제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법을 적용해가지고 뭐 5년 이상 뭐 5천만 원을 물겠다든지 이렇게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은 아마 삽시간에 복사집이라든지 학생들도 그 부분이 많이 합리화 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 최고라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엄정한 법은 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만큼의 효력을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그 질의나 의견을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여러 발제자분들과 패널분들 그리고 오신 분들도 참 먼 길을 오시는 분들 계시고 감사드립니다. 모처럼만에 있는 이러한 불법 복지에 대한 모임이 있어서 참 반가이 부산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전국 대학교주 협의회 소속 서점 회원입니다. 가장 불법 복지의 근본 원인은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가치들을 다들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서점 입장에서 과연 한 학기 대학생 등록금이 얼마며 책값을 사는 교재비가 과연 1년에 얼마나 되는지를 명확히 따져보십시오. 과연 비싼지 싼지 적정한 금액인지 커피 한 잔에 3,000원, 7,000원 하는 시세에 밥값 한 번 먹는데 학생식당 가서 5,000원, 10,000원 하는 시대에 책 한 권 6개월 유형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넣는 책을 3만 원, 인문계열은 2만 원에서 4만 원, 번역서가 있는 공과 가야 자연계열들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제일 비싼 캠벨 서명 가격 6만 원 선입니다. 과연 이 책값이 우리 현재 한국 시대가 발전한 이 시간에 과거 못 살 때가 아닌 복사할 때 시대가 아닌 OECD 시기에 국가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이 나라가 과연 책값들을 비싸갖고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감안할 수가 있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준 학생 교재비가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라고 발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닙니다. 파악 잘못했습니다. 저희 부산에서 제가 책을 팔지만은 한 학기당 20만 원 넘어가는 학과 책이 별로 없습니다. 공과대 책 사도 4만 원짜리 4권을 사도 16만 원입니다. 1년에 4, 50만 원이면 책값 사는데 등록금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발제자분이나 패널분들이 전부 다 그런 문을 좀 강화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서점 입장에서는 절대 판매하는 가격이 비싼 게 아닙니다. 원가, 종이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코로나 바람에 또 변화가 많았습니다만 돈 문제는 금방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 교수자님들 분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PPT나 PD를 제공하시는데 과연 자기가 순수한 강의자님들이 만드는 아닌지 올리는 PPT 자료들이나 편식 자료를 올리는 게 과연 자기의 지식물인지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학교에서 강요를 한다 해가지고 자꾸 자료를 올리는데 저희 출판사분들도 그 올라가는 자료들이 과연 적정한지 우리 저자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는지 짜집기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비우주 기수입니다. 그런 문제를 왜 감안을 도저히 나오지 않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돈 문제 결코 교재 비싼 거 아닙니다. 두 번째 교수자 강의분들 출판사분들 다 계시지만은 PPT 올리는 거 교수자들이 만드는 자료 문제 거기에도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친고죄가 아닌 작물을 저는 지금 불법 복제 스케일이 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물 형사법에 하면은 파는 자나 산 사람이나 다 양벌 다 처벌받습니다. 저희 여기 불법 복제법에도 뭐 약물 규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복사집만 처벌이 되고 학생은 처벌이 안 됩니다.
금방 몇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선생님 좀 짧게 좀 그런 마무리 것도 해주십시오. 엄정한 접쳐버려서 좀 법 절차를 집행하는 좀 장하게 줄여주시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 부산에서 또 멀리 올라오셔가지고 장시간 동안 또 지켜보신다고 좀 수고 많으셨는데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그 질의나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쪽에 저 비상교육에서 나왔고요. 두영일이라고 합니다. 아, 비상교육이요? 네네. 네네. 아이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비대면 환경에 필요한 전자 디지털 기기들, 그러니까 태블릿이든 노트북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들을 이미 시작해 왔고요. 이 아이들이 곧 대학생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저작물의 디지털화는, 그러니까 교재, 그것이 학습 교재이든 아니면 일반 교양서적이든 디지털화는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 저작권,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적극적으로 그 저작물, 그러니까 전자책, 전자서적으로의 그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좀 우선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책 아니면 뭐 이북 또 이펍 이런 것들이 디지털 저작물의 특징들은 이것이 복제가 된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효용성이 저작물과 원 저작과 그다음에 이 복제물의 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퀄리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효용을 줄 수 있는가가 사실은 좀 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정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교재를 PDF로 변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학습에 관련된 관련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학습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뭐 AI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전자저작물들이 유통될 수 있는 컨텐츠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대학생들 패널께서 말씀 주시면 다 에브리타임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뭐 당근 이런 데서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차라리 공론화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단순히 PDF가 아닌 거기에 따른 학습 추가적인 자료들이 제공되는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다면 그러니까 불법 복제라기보다는 정품으로 구매하는 전환되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출판사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민간을 좀 지원해 주셔서 이 자생적으로 좀 콘텐츠 마켓이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요. 아마 전자책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게 공통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출판사에서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기술적 지원도 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제안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또 방금 또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그런 지원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패널 발제자분들 중에서 아마 여러분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 말을 내가 꼭 좀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 복제이기 때문에 괜찮으시면 우리 대학생 중에 말씀을 좀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혜준 학생하고 손승현 학생 얘기를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아까 고성익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긍정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토파본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 또한 이 불법 복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올해 불법 복제 모니터링단이라는 활동을 나름 좀 열심히 하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작권 특사를 모셔서 이제 강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불법 복제 관련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교내적으로는 이제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긍정적인 현황들은 그런 이제 불법 복제에 대한 현황들의 부분 집합으로서 그냥 제시한 것뿐이지 저 또한 이게 많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그 긍정적인 현황들은 그 부분 집합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발표는 제 개인 소견이라기보다는 제가 발표한 거는 이제 출판 이해 당사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출판업에 계신 분들의 인식조사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법을 강력하게 지키자는 부분들은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저희가 이제 인식조사, 실태조사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의미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싶다. 대학생들이 아마 불법 복제에 대해서 어쨌든 국회라는 공간에 와서 자기 발언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업에 계신 분들 이야기도 생생하게 듣기도 했고요. 또 김기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세세하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한다고는 했는데 그 수강 조건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문체부라든가 교육부에서 나와주신 분들이 아마 뭐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미래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합의들이 이루어가면 어쨌든 뭐 저도 제 발표는 학술 도서가 교육과 연구의 핵심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저희 교수들도 사실 존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오늘 공개적인 자리니까 출판사가 살아야 또 대학도 살고 또 우리 대학생도 사는 그런 구조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판계 현업에 있는 사람이 저 유일해가지고 요거 하나만 우리 대학생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저작권본 뭐 지킴이 학생도 있고 또 모니터링 사업단에 있는 학생도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5분의 학생이 발표와 패널로 참여해 주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5분은 디지털 불법 복제 전혀 안 하셨는지 진짜로 한 번도 안 했다. 왜냐면은 그게 전제가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거에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경제적 부담 아까 서점에서 말씀하셨지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아까 토론이라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전자책만 있으면은 불법 PDF를 만들지 못하니까 종이책을 역으로 요구하는 학생들인 거예요. 왜? 그거 한 것만 있으면은 전자책 안 사고 5,000원짜리 PDF 뜰 수 있거든요. 저희가 145명 수강위원원이었는데 120부가 팔렸어요. 전자책만. 종이책 안 만들었어요. 그게 학생들이 원하는 휴대성, 익숙성 때문에 전자책이 필요한데 전자책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한 거 알지만 PDF 샀다. 이게 학생들 변인데 절대 실질적으로 그러냐 한번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학생들께 진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나도 불법 PDF 안 떴는지 이상입니다. 예, 뭐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기 좀 그렇고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마치면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마치고 나서 좀 얘기를 하면 좀 저도 답을 듣고자 드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어떤 취지인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학생들한테 저희가 나무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도 지금 용기를 내서 또 발제하고 또 새로운 패널로
참가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격려를 해줘야 될 학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성현 학생이 좀 더 그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실질적 대안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처벌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그런 에타에 정말 수백 가지의 글이 있는데도 그 글이 처벌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11월에 2건의 고소 진행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는데 왜 2건인지도 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에브리타임에서 그 고소가 진행되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반응은 나는 거기서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어떻게 잡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 하고 있는데 이미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모든 대학생들을 어떻게 처벌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은 있지만 한 번도 처벌된 그런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대학생들이 불법 복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가격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당 한 500-600페이지 하는 것도 있고 정말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어서 저도 3-4만 원 하는 게 정말 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한 번도 PDF로 복제를 한 적이 없고요. 진짜 항상 매년 책을 구매를 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를 해서 책을 들고 다녔는데 책을 들고 다녀도 정말 몇백 페이지 중에 한 5장을 사용하지 않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냥 아예 펼쳐보지 않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책을 사라고 해놓고는 그냥 유인물로만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책의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PDF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저는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책 구독 서비스 있죠? 근데 책 구독 서비스도 정기 구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 해봤자 나중에 제가 공부한 거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품으로 PDF 파일을 진짜 좀 저렴하게 파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약간 그 출판사에 좀 비용을 지불하고 학교 자체 도서 어플에서 학생들이 뭐 책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책은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만 볼 수 있게 뭐 암호화해서 교수님들 코드를 알려주면 그걸 볼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족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거래되고 있고 학생들이 사고 팔고 있다는 사실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교수님들께서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족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참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았는데 그 수업에서 족보라는 거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거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성교육이나 이런 거를 한다 해도 학생들은 강의만 틀어놓고 나중에 퀴즈만 풀고 뭐 그런 형식이지 진짜 그 교육을 듣고 아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은 진짜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학생들이 족보를 사고 파는 것 그리고 책을 PDF로 변환하는 것 이것들이 다 처벌될 수 있는 그런 행위임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최혜진 학생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도 저작권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당연히 불특정 다수한테 저작권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그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주변 사람들부터 조금씩 저작권 인식을 가지고 좀 불법 복제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종합 토론이 화끈하네요. 예, 이 학생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벌써 5시 반이 됐는데요. 오늘 그 발제 토론 패널 토론 참여해 주신 우리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